패소를 했습니다. 자, 패소한 이유가 저희는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면서 저희가 계속 이거는 이제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 법원에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요. 당시 중국 그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 즉 CBMI가 모뉴엘 주도의 허위거래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그 행위와 수출은행의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판례이죠.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이거는 묵고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항소를 한 상태고. 근데 이제 왜 이거를 이제 그 중국 그 재판부가 인정했느냐? 이제 중국 수입차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건데 밑에 이제 1, 2, 3을 이제 보시면은 수입자의 주장의 주요 주장 요지가 되겠는데요. CBMI 즉 CBMI는 중국 수입자로서 중개무역만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중개무역.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수출 팩토링 제도는 중개무역임을 알았더라면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개무역은 지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CBMI 주장은 뭐냐면 모뉴엘이 마치 CBMI가 즉 중국 수입자가 진성 수입자 즉 엔드 유저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수출입은행에 제시를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기들은 모르는 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뉴엘과 미국 수입자 즉 AS와의 사이에서 중국 수입자인 CBMI가 역할을 했다. 즉 단순 중개무역에 관여했을 뿐이다. 관련 수수료만 수취를 하면서 관여했다. 즉 그래서 이제 원 수입자는 미국의 수입자인 ASI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BMI가 발행한 구매 요청서 이 퍼처스 오더는 이 중개무역 구조에서 발행한 PO이지 이게 엔드 유저 즉 미국 ASI처럼 엔드 유저가 발행한 PO가 아니다. 즉 여기서 이제 백투백이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이제 백투백 조건의 PO다 하면은 이제 중개무역의 PO입니다. 중개 퍼처스 오더 즉 모뉴엘과 미국 수입자 ASI의 사이에 CBMI 즉 중국 수입자가 역할을 하는 실제 이제 물건은 모뉴엘에서 미국 수입자한테 가고 서류상으로 중국 수입자를 거쳐서 간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PO의 발행 주체가 CBMI가 PO의 발행 주체라고 하는 것은 CBMI 주장은 다 백투백 조건의 발행이다. 중개무역상의 발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는 이제 직접 수입자가 아니다라고 했던 건데요. 그러나 이제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어떤 게 발견이 됐냐면은 중국 수입자가 발행한 백투백 조건이 없는 즉 중개무역 조건이 없는 직접 PO 즉 중국 수입자가 직접 수입자로서 발행한 PO도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것도 CBMI 주장은 모뉴엘이 단독으로 위조한 거다. 본인이 발행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PO가 발행된 이제 어카운트 즉 계정도 저희가 다 확보를 했고 그거를 증거로 이제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불행히도 이것이 인정이 안 됐던 그런 1심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심은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어떻게든 이제 2심 재판부를 설득을 하고 또 추가 증거를 이제 계속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수입자 소송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좀 더 이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즉 왼편 상단에 이제 왼쪽 상단에 모뉴엘 즉 한국 수출자가 있죠. 이 수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수입자 CBMI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죠.
오른편에 이제 미국 수입자 ASI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CBMI 주장은 본인들이 발행한 이 138건의 PO는 전부 다 백투백 조건이 붙은, 즉 중개무역 조건의 PO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뉴엘과 이제 수출은행가의 사이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채권 양수도가 일어나면서 수출 팩토링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138건 중에 92건이 상환이 되고 46건이 미상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6건이 본건 소송의 이제 청구가액인 약 4천만 불이 됩니다. 4천만 불.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38건 중에 92건은 이제 상환이 됐죠. 상환이 된 건데, 이 상환이 되는 과정이 CBMI가 거래하는 북경은행을 통해서 한국의 이제 모뉴얼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이 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뉴얼은 그 계좌에서 이제 당행압 상환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됐었는데, 사실 이 꾸준히 CBMI가 중간에서 이 대금을 상환해왔다는 것 사실 자체도 허위 거래임을 알면서 공모를 했다는 이제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CBMI의 입장을 이제 하단에 이제 보시면은, 수입자로서의 장애는 책임이 없다. 즉 실수입자는 이제 ASI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뉴엘과 ASI 사이에 중개명을 했고, 모뉴엘 앞 발급 PO도 모두 이와 관련된 백투백 조건의 PO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92건 모두 모뉴엘 명의의 에스코로 어카운트를 통해서 이제 상환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중개무역 조건의 PO가 아니라 백투백 조건 없는, 즉 백투백 조건 없는 PO, 즉 엔드 유저인 중국 수입자가 발행한 PO와 이제 패킹 리스트 등 이런 여러 가지 선적 서류는 이제 실제 CBMI 너희들이 이제 관여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으나, 이거는 CBMI의 주장은 이거 다 모뉴엘이 이거는 조작한 거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여전히 이제 2심 재판부에서도 지금 쟁점이 이제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이 구조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출 팩토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게 퍼체스 오더, 즉 구매 요청서입니다. 이 구매 요청서의 진성 여부, 즉 정확히 진성 수입자로부터 발행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모뉴엘 사건을 저희가 처리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저희도 반성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해당 진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관련 내규라든가 이제 프로토콜을 통해서, 프로토콜 개선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제 수출 팩토링 제도는 많은 우리 수출 기업으로부터 좀 환영받고 있고 또 활용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채권 양수도와 관련돼서 이제 이거 채권 양도 통지서인데요. 채권 양수도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 양도되고 양수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 채권이 원래 이제 수출자가 보유를 하다가 이것을 이제 수출 채권을 이제 수출은행 등 은행권이 매입을 하면서 자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매입은행은 이제 양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 채권이 당초 수입자에 대한 수출 채권이 수출자에서 은행으로 양도되었다라는 것을
수출자가 해외 수입자한테 통지하는 문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수입자는 여기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빨간색 이렇게 밑줄 그어진 부분이 이제 수출 채권이 양도됐다는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맨 그 좌측 하단에 미국 수입자의 이제 프랜세스 초인데요. 이 미국 수입자의 담당자가 이제 서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 해당 수출 채권이 방조 수출 채권의 보유자 이제 채권자인 이제 모뉴엘에서 은행으로 양도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인정한다라고 서명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결국은 그 궁극적으로 수출 채권을 매입한 그 은행이 이제 소구를 할 때, 즉 상환 청구를 하는 대상은 이제 수출자가 아니라 수입자거든요. 수입자. 무소구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수출자가 관여되지 않고 수출자에게는 그냥 채권을 매입하면 그걸로 이제 그 끝이고 전국적으로 수출 채권을 이제 보유한 은행이 이제 최종 상환받는 주체는 결국은 이제 해외 수입자인데 이 해외 수입자가 그 이 채권양도 통지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 채권양도 통지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증거 서류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